이 사기꾼년이 또 누굴 속이려고? 노숙자의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인이 연기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사람 홀몸 아닌 거 모르세요? 하지만 황기찬은 노숙자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제인의 편을 들며 그녀를 감쌌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의 뒤에 숨어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뱃속 아기가 갑자기 새콤달콤한 딸기 타르트가 먹고 싶대요. 오늘은 강제인이 가짜 임신으로 황기찬을 완벽하게 속이고 노숙자와 강세리의 입을 막아 자신의 치밀한 복수 계획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황기찬 저택의 거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황기찬은 여전히 행복한 얼굴로 강제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 생명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강제인은 황기찬에게 기대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싸늘한 계산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숙자는 제인을 향해 타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제인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불안한 눈으로 강제인과 황기찬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인이의 임신 소식은 그녀를 극도의 질투와 초조함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호가 황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비밀을 품고 있는 그녀에게 제인의 임신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히 제인을 향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기꾼년이 또 누굴 속이려고? 노숙자의 고함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이 스쳤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는 황기찬의 말을 무시한 채 강제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제인이가 지금 너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어. 기억상실증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강세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노숙자의 말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연기요? 설마 어머님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였고 떨리는 목소리로 황기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황기찬은 강제인을 감싸 안으며 노숙자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집사람 홀몸 아닌 거 모르세요? 임신한 사람한테 무슨 그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막말? 얘가 지금 너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임신, 웃기는 소리. 의사도 매수했을 게 분명해. 강세리 역시 황기찬에게 다가가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 제인이가 당신을 다시 자기 소나기에 넣으려고 쇼를 하는 거야. 제인이가 돌아온 후로 집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제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노숙자와 강세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가련한 연기와 뱃속의 아기라는 존재가 황기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만들 해요. 괜한 소리 짓거려서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요. 제인이는 지금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불안할 테니까. 노숙자는 황기찬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했고 강세리는 황기찬이 강제인에게 속절없이 휘둘리는 모습에 극심한 질투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기찬 저택의 식탁에는 여전히 팽팽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의 옆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노숙자와 세리는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제인은 그런 노숙자와 세리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은근한 승리감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는 황기찬과 강제인이 없는 틈을 타 제인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제인의 방에서 오늘은 뭔가 확실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침대 옆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고 가장 안쪽에서 작은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병에는 분명히 수면 유도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이 계집애가 뭔가 꾸미고 있었어. 이걸로 기찬 씨를 속이고 가짜 임신을 꾸민 거야.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고 제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세리야, 내 방에서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야? 세리는 수면제 병을 제인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듯 소리쳤습니다.
너 기찬 씨한테 수면제를 먹인 거지? 이걸로 기찬 씨를 속여서 가짜 임신을 꾸민 거야. 제이는 방문을 닫고 세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흥분한 세리와 달리 제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 증명이라고? 이게 바로 그 증명이야. 이걸 기찬 씨한테 보여주면 내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다 밝혀질 거라고. 세리는 제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 재빨리 세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세리야.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지호가 진짜 기찬 씨 아들이 아니라는 거 내가 다 말할까? 그 순간 세리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제이는 세리의 팔을 놓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호 친아빠가 기찬 씨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세리의 손에서 수면제병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했지? 의사를 매수해서 말이야. 세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나서지 마. 네가 뭘 이룰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넌 악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악마?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덕분이지. 특히 강세리 네 역할이 아주 컸어. 제인이 방을 나온 세리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인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숙자는 아침부터 식탁 앞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제인이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을 향해 다정하게 웃으며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아기가 비타민을 많이 원하나 봐요. 황기찬은 기쁜 표정으로 제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제인이 덕분에 요즘 아침이 행복하네. 노숙자는 그 광경을 보며 젓가락을 힘주어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가짜 임신으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데 강제인은 그런 노숙자의 모습을 슬쩍 보고는 미소를 짓더니 황기찬이 보지 않는 순간 노숙자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밥 맛있게 드세요. 몸에 좋은 영양제도 타놨어요. 그 말에 노숙자는 갑자기 밥그릇을 내던졌습니다. 밥알이 식탁 위로 흩어졌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약을 달라고 했어? 독을 탈 작정이냐? 이 가짜 임신부. 황기찬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노숙자는 손가락으로 강제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기찬아, 이 여자 임신 안 했어. 다 거짓말이야. 의사를 매수했다고. 이 여자가 다 연기하고 있는 거라고. 강제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황기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저는 어머님께 잘 대해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 아기까지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황기찬은 제인을 감싸 안았고 노숙자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인이 상태가 어떤데 이런 스트레스를 주십니까? 오늘은 병원 검진도 있는 날이에요. 식사 후 황기찬이 회사로 출근하자 노숙자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제인이 천천히 다가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인은 느긋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진 않으시죠, 어머님? 노숙자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인은 웃으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임신한 척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의사 한 명만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내 가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꾸미면 이 집의 모든 권력은 제게 오게 될 거예요. 그땐 어머님은 필요 없겠죠. 조심하세요, 어머님. 모두가 당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노숙자는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내 본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제인은 천천히 일어나 노숙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럴까요?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모두가 당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날 밤 노숙자는 황기찬의 서재에 들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전화통화 중이었고 노숙자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강제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노숙자가 뒤돌아보니 제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황기찬의 서재를 보니 제인이 황기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복도의 제인과 서재의 제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게 무슨... 복도의 제인은 미소를 지었고 순간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노숙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황기찬과 강재인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노숙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제인이가 거기 있었어. 그런데 동시에 서재에도 이 여자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황기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인이는 계속 서재에서 저와 함께 있었어요. 노숙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이 여자가 임신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강세리가 계단을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노숙자는 갑자기 제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가짜 임신으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자백해. 황기찬이 급히 노숙자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가 아파요. 황기찬은 즉시 제인에게 달려갔고 노숙자를 분노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인이가 임신한 몸인 거 모르세요? 노숙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왜? 강세리는 노숙자를 부축하며 황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인을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세리는 노숙자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제인이가 가짜 임신으로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더 차분하게 접근해야 해요.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야, 나 정말 미친 게 아니야. 제인이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어. 세리는 노숙자의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숙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노숙자 옆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셨죠? 아무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아요. 제 가짜 임신을 증명할 수 없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당신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때까지.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치려 했지만 제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숙자의 눈에서는 공포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황기찬의 저택에서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노숙자는 계속해서 강재인의 거짓 임신에 대해 언급했고 이제는 가족들이 그녀를 대놓고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인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이 있어요. 함께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노숙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내 눈 앞에서 의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보여줄게. 강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지만 속으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담당 의사를 철저히 매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진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는 제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재인 씨, 오늘은 남편분도 함께 오셨군요. 검사가 시작되고 의사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태아의 심장박동이 아주 건강합니다. 약 6주 정도 되었네요.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음파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얼마 받았어요? 말해봐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황기찬은 노숙자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황기찬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제인은 차분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노숙자는 분노와 절망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황기찬은 노숙자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황기찬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보이시는 행동들이 정말 이상해요. 특히 제인이에 대한 집착과 망상이 점점 심해지고 계세요. 노숙자는 경악했습니다. 망상? 내가 망상을 한다고? 기찬아,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제인이가 임신한 것도 가짜고 그 초음파도 조작된 거라고. 황기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니
어머니께서 잠시 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쉰다고? 무슨 말이야? 황기찬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노숙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심정신건강병원입니다. 어머니께서 잠시 치료를 받으시면. 뭐? 노숙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기찬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노숙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다 강재인의 계략이야. 우리가 예전에 재인이를 정신병원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강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옆에 조용히 서서 노숙자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지? 제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머님이 괜찮아지셨으면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텐데. 노숙자는 갑자기 제인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움켜잡으려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여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황기찬이 급히 노숙자를 말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인은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어 섰고 황기찬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30분 후 성심정신건강병원의 의료진 2명이 황기찬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노숙자에게 진정제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황기찬이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만 치료를 받으시면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노숙자는 문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찬아, 내 말을 믿어줘. 제인이가 너를 속이고 있어. 그 여자는 임신하지 않았어. 결국 방 열쇠를 찾아 노숙자의 방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는 창가에 서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난 미친 게 아니에요. 제인이가 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노숙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숙자 여사님, 저희는 도와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잠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노숙자는 갑자기 창문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황기찬과 의료진이 급히 노숙자를 붙잡았고 의사는 진정제를 놓았습니다. 약물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자 노숙자의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황기찬의 팔에 기대어 축 늘어진 노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기찬아, 엄마 말 믿어줘. 제발. 의료진은 노숙자를 들것에 실었고 황기찬과 세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이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노숙자가 실려나가는 동안 제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빠 은호야, 이제 한 사람 복수는 끝났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황기찬은 서재에 혼자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고 세리는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졌어. 다음은.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